영화로 본 이방인.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알베르 카미의 불후의 명작 소설 이방인을 영화화한 작품들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은 메르소라는 독특한 인물을 통해 부조리한 세계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색한 철학적 소설로 수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여러 감독들에 의해 스크린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1967년작 이방인은 원작의 정신을 영화적으로 재해석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알베르 카미의 소설 이방인이 지닌 문학사적, 철학적 중요성을 간략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1942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혼돈의 시대를 배경으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부조리함과 무의미함을 메르소라는 인물의 시선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메르소는 어머니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않고 우연히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당시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으며 이는 독자들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사유를 안겨주었습니다. 소설은 메르소의 재판 과정을 통해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규범과 인간 본연의 부조리 사이의 간극을 조명하며 결국 메르소는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이러한 전개는 이성이 지배한다고 믿었던 근대 사회의 허위의식과 위선을 비판하는 카미의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러한 원작의 심오한 내용을 스크린으로 옮기기 위한 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을 영화화한 작품은 여러 편이 존재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작품은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1967년작 이방인입니다. 이 작품은 원작의 철학적 깊이를 영화적 미학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현재까지도 원작의 가장 뛰어난 영화적 재해석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은 이탈리아의 거장 감독으로 그의 작품들은 대체로 사실주의적 경향과 함께 심리적인 깊이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는 로코와 그의 형제들, 레오파드 등과 같은 작품을 통해 인간의 내면과 사회의 복잡한 면모를 탁월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러한 비스콘티 감독의 연출 스타일은 이방인의 메르소라는 인물을 이해하고 그를 스크린에 구현하는 데 매우 적합했습니다. 1967년에 제작된 이 영화는 당시 영화계에 불고 있던 새로운 물결, 즉 누벨바그와 같은 혁신적인 움직임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비스콘티는 원작의 부조리 사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영화적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흑백 영화의 미학을 통해 메르소의 내면적 공허함과 세상과의 단절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으며 그의 무표정한 얼굴과 무심한 시선을 클로즈업함으로써 메르소의 심리적 상태를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뜨거운 태양과 해변의 풍경,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의 모습들을 통해 원작이 보여주는 알제리의 배경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서 느껴지는 메르소의 이질적인 감각을 강조했습니다. 원작과 영화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소설 이방인은 메르소의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어 그의 내면 심리와 시선을 독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영화는 3인칭 시점으로 메르소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지만 비스콘티 감독은 메르소의 시선을 따라가는 듯한 카메라 워크와 그의 무미건조한 표정을 통해 관객들이 메르소의 내면에 간접적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합니다. 소설에서 메르소는 세상의 부조리에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에서는 이러한 무감각함이 때로는 무관심으로 때로는 세상에 대한 저항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장례식 장면에서 소설 속 메르소는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이 좀 더 강조되어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는 메르소의 본질적인 모습을 시각적으로 강하게 전달합니다. 살인 장면 역시 중요한 비교 지점입니다. 소설에서 메르소의 살인은 뜨거운 태양과 이글거리는 모래라는 외부 환경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며 그의 행동은 거의 무의식적인 것처럼 묘사됩니다. 영화에서는 이러한 외부 환경의 압도적인 힘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여 메르소의 행위가 일종의 불가항력처럼 느껴지도록 연출합니다. 이는 메르소의 살인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임을 암시하는 감독의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장면에서의 원작과 영화의 차이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소설 속 재판은 메르소의 살인 행위 자체보다는 그의 비정상적인 감정 상태, 즉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사회는 메르소를 살인자라기보다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이방인으로 단죄하려 합니다. 비스콘티 감독의 영화에서도 이러한 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재판정의 엄숙한 분위기와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은 메르소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압박을 시각적으로 구현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메르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시각적으로 암시하며 원작과는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특히 메르소가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자신을 세상에 열어젖히는 마지막 장면은 원작의 메시지를 넘어서는 비스콘티만의 새로운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메르소가 사형을 앞두고 신부에게 저항하며 삶의 무의미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행복한 무관심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영화 속 메르소는 이러한 각성을 더욱 시각적이고 감성적으로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존재론적인 깊이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비스콘티의 이방인은 원작의 핵심적인 부조리 사상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해석과 메시지를 부여했습니다. 메르소의 행동과 감정을 단순한 무감각함으로 치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위선과 부조리에 대한 조용한 저항으로 읽어내려는 감독의 시도는 원작의 철학적 깊이를 더욱 확장합니다. 이러한 영화적 시도는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개인의 소외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비단 비스콘티의 작품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서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로베르 브레송의 시골 사제의 일기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레드 데저트와 같은 영화들에서도 이방인이 제시한 소외와 부조리라는 주제의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이라는 작품은 단순한 소설을 넘어 20세기 중반의 지성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하나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메르소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 서사가 아니라 근대 문명이 직면한 실존적 위기를 상징하는 은유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영화적 재해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비스콘티 감독의 이방인은 원작이 가진 냉철한 부조리 의식에 더해 인간적인 연민과 이해의 가능성을 제시하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메르소의 무심함 뒤에 숨겨진 인간 본연의 외로움과 고뇌를 흑백 화면의 강렬한 대비를 통해 더욱 부각시키며 관객들로 하여금 메르소라는 인물을 단지 기이한 존재로만 치부하지 않고 그를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론적 위치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영화는 메르소가 사회적 규범에 길들여지지 않은 다른 존재임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그가 맞이하는 죽음이 인간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숙명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화는 원작의 염세주의적 시각을 넘어서 삶의 유한성 속에서 발견하는 존재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통찰을 제공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 비스콘티 감독은 이방인을 통해 사회적 위선과 관습의 억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메르소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과정은 그의 살인 행위 자체보다는 그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공동체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을 손쉽게 낙인 찍고 배제하려는 사회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당시 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1960년대는 기성 질서에 대한 저항과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던 시기였으며 비스콘티의 이방인은 이러한 시대 정신을 영화적 언어로 탁월하게 구현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영화적 해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개성과 자유가 존중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논리나 사회적 통념에 갇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르소는 그러한 사회적 압력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존재 방식을 고수하려 했던 인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스스로 탐색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던져줍니다.
비스콘티 감독의 영화는 이러한 메르소의 실존적 투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관객들이 단순히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존재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1967년작 이방인은 알베르 카미의 원작 소설이 지닌 부조리 사상과 실존주의적 메시지를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해석과 풍부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메르소라는 인물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사회적 통념의 허구성을 재조명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원작을 스크린에 옮긴 것을 넘어 원작의 철학적 깊이를 심화시키고 확장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 작품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방인은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며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될 것이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지적 탐구의 대상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방인이라는 작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